안녕하세요. 양선배입니다. 오늘은 피아노의 숲이라는 만화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의 숲은 제가 10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고 좋아하는 만화책인데 그냥 재미만이 아니라 작가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없고 그 전에 토이스토리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들 봤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이스토리에서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과 화합이 그 주제였다고 한다면은 피아노의 숲에서는 유럽식 교육 아니면은 한국이나 일본식의 그런 교육 이거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 것 같냐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진리가 내 외부에서 찾느냐 아니면은 외부에서 찾느냐 이 차이로 유럽식 아니면은 한국식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은 자기 내부에서 찾는 거고 한국식은 외부에서 찾는 거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방식에 있어서의 객관식과 주관식. 물론 우리나라 주관식은 객관식이랑 똑같지만 그런 주관식 말고 약간 논술형?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관식이라는 거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교육 방식에 있어서. 만화를 보면은 그래서 팀이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카이의 스승인 아즈노, 아즈노 한 팀, 그리고 슈헤이라는 카이의 라이벌 같은 느낌의 캐릭터가 있어요. 슈헤이와 슈헤이의 아버지 이 한 팀. 이 1팀과 2팀이 서로 어떤 교육 방식을 통해서 아즈노는 카이를 가르치고 슈헤이의 아버지는 슈헤이를 가르치는 방식 이 두 팀이 서로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아이를 가르치는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게 되는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이 팀이 유럽식, 슈헤이 팀이 한국 혹은 일본식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두 개의 차이는 진리가 외부에 있느냐 내부에 있느냐 이 차이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객관식 주관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카이팀이 주관식 그리고 슈헤이팀이 객관식. 그래서 카이랑 슈헤이를 보면은 캐릭터의 행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카이의 경우 피아노를 내가 잘 못 치게 되면은 못 치는 상태라면은 이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지노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카이한테 너 자신을 그러니까 돌아보라. 필요한 건 너한테 다 있다. 너 자신을 잘 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슈헤이의 아버지는 슈헤이에게 카이를 어떻게든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교육을 합니다. 즉 똑같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랑 똑같죠. 이제 카이 팀은 카이 내부에 집중하는 거고 진리를 자기 자신한테서 찾는 거고 슈헤이는 외부. 카이라는 거를 절대적인 뭔가 진리로 상정해 놓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겁니다. 작가는 당연히 카이 쪽을 더 지지하는 거겠죠. 카이가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연출이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카이 쪽이 옳은 거고 슈헤이 쪽이 옳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죠. 사람들마다 근데 생각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카이 쪽이 맞는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에는 마냥 그렇게 볼 수만도 없을 것 같기도 해서. 어쨌든 이게 되게 간단하죠. 그냥 그게 이 만화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의 끝입니다. 유럽식 교육이랑 한국식 교육이 있는데 유럽식 교육이 더 좋다, 그런 이야기죠. 예. 카이를 주인공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뭐 이게 맞는 거냐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을 때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딱 말한 대로 카이의 성격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뒤쪽에 가면은 카이가 콩쿠르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카이는 콩쿠르에 참여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는 콩쿠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경쟁이잖아요. 경쟁에서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그런 목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카이는 콩쿠르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되는 캐릭터죠. 근데 콩쿠르에 참여를 시켜야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항상 카이의 콩쿠르 참여는 어거지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 카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카이가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전반적인 이야기가 지금 됐으니까 제가 왜 지금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뽑아서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토이스토리에서 버즈를 좋아했던 것처럼 입체적인 캐릭터들을 좋아하는데, 여기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 중에서 남자아이가 카이고 그리고 여자아이가 마루야마 다카코라는 캐릭터인데, 이 다카코가 버즈처럼 복잡한 게 아니라 입체적인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체적인 캐릭터라 함은 캐릭터의 성질이 하나로 고정되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 성질이 바뀌는 캐릭터를 이야기합니다. 마루야마 다카코는 처음에 슈에이와 비슷한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남들이랑 경쟁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든 1등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캐릭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1등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다카코는 항상 성적을 잘 내지를 못해요. 오히려 1등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이랑 같이 참여하게 된 콩쿠르에서도 멘붕에 빠져 있는데, 카이가 그거를 잘 다독여줘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슈웨이 같은 캐릭터에서 카이 같은 캐릭터로 변하면은 성적이 잘 나오게 돼 있겠죠. 왜냐하면 이 만화는 작가가 그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루야마 다카코는 그 비주얼 자체도 처음에는 머리를 딱 묶고 있는 캐릭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뒤로 다 묶어가지고 깔끔하게, 최대한 깔끔하게 하는 캐릭터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머리가 풀어헤쳐져 있죠. 왜냐면은 카이랑 만나고서 캐릭터가 변하면서 그 캐릭터의 외양도 좀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작가 생각에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 되게 딱딱하고, 근데 사실 딱딱한 거 맞죠? 딱딱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 캐릭터들의 외양도 딱딱하다기보다는 좀 단정된 느낌을 주고, 이제 거기서 캐릭터가 변화했으니까 좀 더 후리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다카코가 집중을 못하는 게 항상 문제예요. 1등이라는 그거에 항상 정신이 팔려 있어서 집중을 못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카이가 다카코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진정한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집중 못하는 스스로가 바로 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딱 아까 말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느낌이죠. 내 스스로에게서 뭔가 진리를 찾아야 된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카코가 이제 카이 쪽 편으로 들어오면서 뭐 좋은 결과를 내고 잘 되는데, 그냥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의 연출이 제 생각엔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예쁘게 잘 그려놔서 그 다카코가 그 변신하는 과정, 저 화장실에서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를 상상하면서 카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데 이렇게 변신한다는 그 과정이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재미도 있으면서 세련된 느낌? 좀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극장판의 분량에 딱 맞는 그 내용이기도 하고요. 극장판에서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어쨌든 이 장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되게 많이 봤는데 뒤쪽은 사실 많이 보지 않았어요. 특히 1권부터 5권까지 이 사이의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서 그 부분을 진짜 많이 봤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장면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죠. 뭔가 세련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예. 어쨌든 작가는 북유럽식 그거를 좋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좋은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이야기가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일 뭐 유럽식 교육이 있고 한국식 교육이 있는데 왜 걔네들은 유럽식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주관식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하고 한국이나 일본은 왜 객관적인 그런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꼭 있어야 되는 교육을 하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화는 뭐 그런 건 없죠. 근데 누가 북유럽식 교육을 안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면 좋죠. 다 편하고 10시까지 야자 안 해도 되고 근데 그거는 그 교육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교육 방식은 사실 소득 분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유럽처럼 그러니까 뭐 되게 세금 많이 부과하는 유럽처럼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 많이 하는 그런 쪽은 당연히 경쟁이 줄어드니까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분배의 정의 자체가 유럽이랑 다르잖아요. 세금을 적게 걷고 그 대신에 복지도 적고 빈부격차가 뭐 심하면 뭐 더 심한 것도 있지만 심하다면 좀 심하다고 볼 수도 있고 요즘에 나온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딱 양극화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 부의 분배 문제가 교육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교육 자체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자들이 좀 억울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몰라요. 어쨌든 지금 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끝내고 네. 다음에 또 다른 영화 혹은 뭐 다른 작품들과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